이게 뭐야? 오, 써 있네요. 이거 본 거 같은데 어디서? 어디서? 저 위에 원 원 달러도 있고. 달러라고 이거 써 봤는데? 있네요. 번호도 있는데요? 서명도 있고. 그렇죠? 예. 이 지폐를 당시에는 컨티넨탈 노트라고 불렀습니다. 노트라는 거는 증서라는 뜻이고요. 대륙의 증서. 그렇죠. 1775년 1달러면 지금 저거 한 1억 되겠다. 다 인플레이션 생각하면 그죠? 아 값어치도 그렇고 저 구하기도 힘들걸요? 그렇게 치면 10억 예. 되겠다. 카슨 씨, 한번 이 지폐에 지금 적혀 있는 요 문구를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This bill entitles the bearer to receive 1 Spanish milled dollar, or the value thereof in gold or silver.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미국 정부인데 이 증서를 가져오면 스페인 스페니쉬 은하를 달러? 스페인 달러를 준다라고 돼 있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그 당시 많이 쓰던 게 스페니쉬 달러여서 그런가 그렇죠. 봐요. 네, 맞습니다. 당시에 미국은 독립전쟁을 선포한 1775년부터 약 3년 동안에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구매하기 위해서 무려 약 2억 4천만 달러어치 콘티넨탈 노트를 발행했습니다. 우와. 이렇게 막 돈을 찍어내다 보니까 결국에 콘티넨탈 노트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처음에는 콘티넨탈 노트와 스페인 그 금화 간의 비율이 1대1이었던 것이 168대 1까지 떨어지게 됐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생긴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1달러면 살 수 있었던 어떤 뭐 물건이나 빵이나 이런 거를 168달러를 줘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런 속담도 있어요. 약간 not worth a continental 이런 말이 있는데 가치 없다. 아무 쓸 일이 없다. 약간 너무 쓸 수 없는 거다. 너무 그런- 마구 찍어내서. 네, 그런 말 있거든요. 지금 쓰지 않은데 제 부모님 그때 많이 썼던 속담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폭등하는 물가를 부추긴 것이 컨티넨탈 노트를 식민지 정부가 발행하는 것 때문만이 아니고 네. 여기에다가 영국이 식민지 미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군사력 이외의 다른 작전을 동원한 것 때문에도 더 악화가 됐습니다. 뭐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이게 퀴즈구나. 또 퀴즈. 영국은 미국인들이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는 걸 막고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한 가지 계책을 냈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 혜성? 미조 지폐를 만들어서 시중에 풀어요. 그래서 이거 막 감별하기 어렵게 혼란을 주는 거죠. 혜성? 혜성?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처음에 바로 맞춰주셨는데요. 아, 진짜요? 혜성, that's no no. 빨라요. 아, 나 진짜. No, so fast. 아, 이럴 수가. 영국은 컨티넨탈 노트를 아까 보시면 손으로 쓴 일련 번호랑 서명이 적혀 있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쉽게 위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었죠. 그리고 영어로 쓰는 거니까 영국인들 얼마나 알파벳 잘 쓰겠어요. 값어치를 더 떨어뜨리는 맞아, 맞아. 그렇죠, 뭐 그렇죠. 그냥 갖고 있는 게 더 그냥 안 좋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피터 씨 왜 그러셨어요? 아니 무너뜨리기 위해서 영국 식민지 유지하려고 그러죠. 영국 입장에서요. 여기 입장에서는. 의심할 여지 없이 미국 경제에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죠. 그렇게 위조 지폐가 더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통화량이 마치 더 늘어난 것처럼 돼서 물가 상승이 더 빠르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사람들이 위조 지폐도 돌아다닌다는 사실을 알면서 화폐를 받는 것을 꺼리게 되는 문제가 또 발생을 하니까 미국 경제가 아주 혼란에 빠지는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화폐로 인한 혼란도 있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었지만 결국 식민지 미국은 1781년 10월에 전쟁에서 영국의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1789년 4월 마침내 조지 워싱턴을 초대 대통령으로 임명하면서 비로소 아메리카 합중국 USA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니까 미국인들은 그동안
영국이 허용하지 않아서 설립하지 못했던 이것을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은행입니다. 이때 필라델피아와 보스턴, 뉴욕 세 곳에 최초로 민간 은행이 설립이 되죠. 건국 초기의 미국은 해결해야 될 일이 아주 산더미였습니다. 특히 식민지 정부가 발행했던 콘티넨탈 노트 문제를 우선 좀 정리를 했어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지목을 합니다.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이었던 알렉산더 해밀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막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알렉산더 해밀턴은 세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째, 중앙은행을 만들어야 된다. 둘째, 국채를 발행해서 연방정부의 수입을 일단 확보를 해야 된다. 세 번째는 통일된 미국의 화폐를 이제 발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해밀턴이 이런 주장을 했을 때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을까요? 이런 분위기로 보면 안 받아들여졌겠죠. 네. 항상 이런 분위기에서 안 받아들여졌어요. 안타깝게도 규현 씨 말씀이 맞았습니다. 맞아요. 여러 가지 반론이 많이 있었죠. 영국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독립은 쟁취했는데 미국의 당시에 살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중앙은행이라든가 통일된 화폐를 연방정부가 만들게 되면 연방정부가 지나치게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걱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 해밀턴은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연방정부가 어느 정도는 힘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절대 뜻을 굽히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려고 했죠. 그리고 마침내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을 설득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내게 됩니다. 그 결과로 1792년에 미국의 첫 번째로 돈을 만드는 기관이죠. 주조국을 설립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미국 연방정부가 발행한 최초의 공식 화폐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궁금하다. 네, 미국 정부가 처음 발행한 돈은 금화와 은화입니다. 실력이 좋아졌어요. 오, 그쵸. 네. 퀄리티가 높아졌어요. 예. 해밀턴은 국민들에게 미국 정부가 만든 돈을 사용하자라고 독려를 했고요. 시장 경제를 이렇게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지속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1791년 7월 4일에 미국 최초의 중앙은행을 만들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First Bank of the United States라고 부르는데 우리말로 제1 미국은행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중앙은행은 연방정부가 세금을 거두면 정부가 돈을 맡기는 은행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한편에서는 시장에 이렇게 유통되는 통화량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민간에 있는 많은 은행들을 감독하는 역할,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역할도 중앙은행이 하는 중요한 역할인데요. 하지만 일단 승인을 받았는데 20년 시한부로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20년이 다 됐을 때 다시 재승인을 해서 연장을 하는 것을 노력을 했지만 거기에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20년 만에 문을 닫게 됩니다. 아유,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인들 중에는 연방 정부가 이렇게 중앙은행을 만들어서 관할을 하게 되면 그것이 중앙 정부의 힘을 너무 강하게 만들므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결국 중앙은행이 문을 닫으면은
미국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통화량이 막 제멋대로 들쭉날쭉하지 않을까요? 당시에 중앙은행이 존재하던 시절에는 민간은행이 미국 전체에서 약 20개 정도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중앙은행이 폐지된 다음에는 거의 90개까지 늘어나게 되고요. 4배 이상. 문제는 개별 은행들이 은행권이라는 것을 발행을 하게 되고 그것이 화폐처럼 사용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것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다시 연방정부에서는 제2중앙은행이라는 걸 만듭니다. 영어로는 Second Bank of the United States라고 부르는 것인데 제2은행을 만들었지만 이건 역시 제1은행과 비슷한 전철을 밟아서 15년 만에 또 문을 닫게 되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중앙은행도 없는 상태가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1860년에 이르면 바로 남북전쟁 직전인데요. 남북전쟁이 1861년인데 민간은행 수가 무려 1,500개까지 늘어납니다. 우와. 더 놀라운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 은행마다 돈을 만들었고 너무 혼란스럽겠는데요.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종류가 거의 9,000가지 정도가 됐었다고 합니다. 9,000가지 정도가 됐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돈의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각각의 은행에서 발행한 돈이 A은행도 1달러, B은행도 1달러라고 그러는데 이 돈이 예를 들어서 A은행은 저 은행은 좀 불안해서 곧 망할 것 같은데 B은행은 굉장히 안정적인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A은행 1달러보다는 B은행 1달러를 더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은행이 발행한 달러들 간의 가치를 비교해 줄 수 있는 주간지가 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환율처럼. 그런 거죠. 이것이 이제 톰슨 은행권 리포터의 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아주 빼곡하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느 은행 돈과 어느 은행 돈은 얼마에 교환된다라고 하는 정보를 쫙 적어놨습니다. 은행권은 종이로 만드는 것이다 보니까 주화보다 훨씬 더 위조하기가 편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정식으로 발행된 지폐가 9,000종인데 거기에다가 5,400여 종이나 되는 위조 지폐가 5,400여 종이나 되는 위조 지폐가 또 돌아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진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피터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Brattleboro Bank. The counterfeit is spelled Brattleboro O-U-G-H. The genuine Brattleboro O. 그 위조 지폐는 O-U-G-H까지 있고 그 진짜 돈은 O라고 적혀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 구별법을 알려주네요. 이처럼 이게 위조 지폐인지 아닌지 매번 확인을 해야 되는 일종의 화폐 무법 시대가 바로 이 1830년대부터 한 1860년대까지 미국의 상황이었고요. 제3의 중앙은행이 필요하겠는데요? 그런 것이죠. 나라가 이제 개입해야지. 네. 그런데 그런데 보면 안 되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복잡한 화폐 체계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사건이 또 발생을 했어요. 뭐야? 그 사건이 바로 1861년에 발발한 미국의 남북전쟁입니다. 독립전쟁 때처럼 전쟁에 필요한 자금을 또 조달을 해야 되니까 남부 정부도 그렇고 북부 정부도 그렇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찍어내겠네요. 찍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북전쟁 당시에 바로 정부가 직접 발행한 지폐가 이때 처음 나왔던 것이죠. 혹시 뭐 그때 찍어낸 돈이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달러의 시작인가요? 드디어.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는데 여전히 아직 아닙니다. 아직도 아니에요? 교수님 지금 언제 나오나요, 달러? 와, 예, 아직도 시작을 안 했어요, 달러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달러를 만나는 여정은 굉장히 멉니다. 한번 어떻게 생긴 돈인지 화면을 보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색깔은 네. 완전 초록색이네요. 초록이다. 최초의 주인공은 링컨이었네요. 그린백을 만들 때 국가가 발행한 지폐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링컨의 얼굴도 넣었다고 해요. 미국 정부가 발행한 이 돈이 이렇게 녹색이다 보니까 이 돈을 당시에는 그린백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이때는 돈이 녹색이라는 게,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녹색이 됐다는 게 굉장히 독특한 점입니다. 당시 녹색은 복제가 어려운 색이었기 때문에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녹색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근데 사실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게 혼돈의 시기에는 사실 이번에도 뭐 코로나 우리 시국에도 돈을 좀 많이 찍어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독립전쟁 이후에도 돈을 많이 찍어내서 이 전체적인 경제라든가 국가에 혼란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됐나요, 그 이후에는? 물론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뒤에 이 과도하게 발행된 그린백 때문에 물가가 이제 굉장히 많이 치솟았고요. 돈의 가치는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선 그린백 발행을 중단을 하고 그다음에 정부에 세금을 낸다든가 해서 정부에 제출되는 그린백이 있으면 그거를 다 태워버려 가지고 어쨌든 그린백을 없애는 그 과정을 시작을 합니다. 통화량을 줄였구나. 예, 그렇게 해서 전쟁 전처럼 금화나 은화가 이제 그 통화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화폐로 금을 사용하느냐, 은을 사용하느냐는 것이 미국 경제에서 큰 논란이 되고 심각한 문제가 됐어요. 원래 미국은 건국 이래로 금, 은 본위제라는 것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금과 은을 모두 돈으로 사용하겠다라는 제도를 썼기 때문에 금, 은 본위제라고 불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금하고 은의 교환 비율을 법으로 정해놨죠. 야, 그런데 이것이 화폐에 악영향을 끼치는 혼란을 야기하는 일들이 발생하곤 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848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미국 서부에서 금이 발견되는 골드러시라고 하는 큰 사건이 있었죠.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가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금을 캐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의 공급이 시중에 많아지게 되고 금의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은 은의 상대 가치가 올라간다는 뜻이 되는데요. 이거 이렇게 은의 가치가 올라가다 보면 시중에 있는 사람들은 화폐로 만들어진 동전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은화의 가치보다 은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은을 녹여가지고 은을 만들려는 거죠. 은을 바로 가지고. 그것이죠. 아니 어느 장단에 맞춰야 돼? 그러니까 많아지면 그냥 똥값 되는 거네 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금, 은 본위제는 한계가 있네요. 바로 그겁니다. 따라서 그냥 금이나 은 하나로 통일을 하자라는 방향으로 논의가 발전을 했고요. 그 결과로 19세기 말에 되면 전 세계적인 어떤 추세에 따라서 미국은 사실상 금본위제로 정부가 이제 그 통화 제도를 안착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런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보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금본위제를 한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은을 더 이상 돈으로 쓰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또 은매니아들 사이에서는 그렇죠. 제가 은주원이거든요. 당시에 있었던 경기 침체가 일어났을 때 이게 은화가 없어져서 그렇다라는 분노를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노를 풍자하기 위한 소설이 발간이 됩니다.